그래서 3분기, 4분기 정말 우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올해도 이제 상반기가 끝났고 이제 3분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7, 8, 9 그리고 10, 11 대선 있죠. 미국 대선까지 그리고 12월 하반기까지. 그래서 3분기, 4분기 정말 우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건데 아마도 미국 증시는 지금 좋을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세장 기대감 확산, 그래서 빅테크 위주로 이렇게 오를 거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유동성 공급을 하는 이런 정책들이 빅테크 위주로 뭐 AI라던가 얘네들 위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다. 하반기 돼서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야금야금 대응하는 걸로. 자,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연동 반등 가능성은 경계해야 된다. 지금 우리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PCE 지표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 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쭉 숏이 나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올라갔죠. 그래서 상방으로 마무리를 했고 PCE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야, 미국의 물가 금리 인하 하겠구나 라는 얘기들이 지금 쭉 돌고 있는데 또 반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월가에서 계속해서 지금 찬반이 나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발하면 나이키였는데 실적 패닉에 주가 20% 출렁. 나이키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뭘까? 나이키 주가가. 나이키가 거의 뭐 한 비트코인이야. 2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나이키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이유가 뭘까? 사실 나이키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이유는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폭락한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던 영향과 굉장히 이유가 비슷합니다. 테슬라가 왜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 뭐 전기차인 것도 있지만 테슬라가 힘든 이유. 왜 힘들 거다? 미중 무역 갈등이 어떻다? 미중 무역 갈등이 최대 영향을 받는 게 테슬라가 될 거다. 사실 스타벅스도 뭐 영향을 받겠지만은 뭐 애플, 스타벅스, 뭐 나이키, 테슬라 요 네 개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이 누굴까? 가장 큰 영향. 그나마 중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AI 관련된 뭐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도 좀 인증이라 그랬나? 허가를 받았다 그랬나? 물론 그런 내용들도 있으면서 굉장히 선방은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 찍어내는 제품을 이제 그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인상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협상을 하고 있고 테슬라랑 누가 가장 피해가 크냐면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대체품이 있어요. 대체품이. 물론 그렇게 따지면 뭐 아이폰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다 대체할 수가 있어. 뭐 중국 폰 쓸 수도 있고 뭐 스타벅스도 먹지 않으면은 중국 내 브랜드 이 브랜드 이름이 뭐였더라? 무튼 그런 기업들 아니면 뭐 차를 먹을 수도 있고 다 대체를 할 수도 있지만 대체 불가성이 있어. 대체 불가가. 애플같이 아이폰 그리고 테슬라도 고가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대체 불가죠. 그리고 스타벅스도 대체는 불가합니다. 이미 먹던 게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대체될 수 있는 품목들이 그리고 뭐 중국의 이제 애국 소비가 되면서 중국 내 인플루언서 아니 중국 내 연예인들 얘네들이 이제 나이키를 안 입고 다른 중국 내 그 브랜드를 입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나이키가 중국에서 매출이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는 중국 매출이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어디서 감소를 했냐면 북미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북미에서. 그럼 이게 뭐가 합쳐진 거냐면은 중국 매출이 앞으로 감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북미에서 감소를 했다는 건 미국인들이 지금 나이키 사 입을 돈도 없구나. 코로나 때 지원해줬던 그 정부 지원금들 다 썼구나. 옷을 살 정도도 힘들 정도로 지금 힘들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이키가 꺾였다는 거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데 미국인들의 소비가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질적으로 개인 소비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서비스 품목. 그럼 이게 무조건 소비가 꺾인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이 꺾이는가요? 그럼 안 좋은 거 미국 경기 침체인가요? 라고도 볼 수 없는 게 앞으로 소비가 꺾인다는 건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 될 수 있겠구나. 부정적으로 본다. 소비가 꺾여서 경기 침체로 가겠구나. 그래서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건 뭐냐면 물가.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물가에서 만약 그러면 소비까지 꺾이는데 물가까지 경기 침체. 소비까지 꺾이는데 물가까지 떨어져. 그러면 금리 인하 조건이 됐네. 그래서 물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다는 거.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조금 힘들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최대한 빅테크 위주로 하는데 뭐 AI라던가 아니면
금융주라던가 아니면 방위산업, 방산주, 그리고 또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뤄드렸었죠. 그거 관련주들. 한 가지 힌트 드릴까요? 우리 복습 겸 지금 컨테이너선 예약이 미친 듯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선. 한번 예전 방송 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라도 또 복습을 또 시켜야지 또. 자, 고금리 더 못 버텨. 중앙은행 압박하는 신흥국가. 볼게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든 뭐 경제 성장률이 꺾이든 그런 것들도 가장 중요하지만 유럽 ECB가 6월 달에 금리를 내렸어. 이게 어떤 역할을 한다? 캐나다도 금리를 내렸어. 뭐 스위스도 금리를 내렸어. 미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금리를 내렸다는 건 어떻게 된다?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신흥국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미국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중앙 신흥국들도 그렇고, 그리고 연준의 입장에서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금리 내리면 괜히 뭐 트럼프를 도와주니 뭐니 정치적으로 엮일 수가 있어. 근데 좋은 명분이 될 수 있겠죠. 유럽도 지금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이 힘든데, 우리가 금리를 안 내릴 수 있냐. 좋은 금리나 명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금리를 한 차례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지금 그 이머징 국가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뭐 연준 폐지법을 발의했다고, 막 태국 중앙은행은 막 서로 막 총리랑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신흥국가들이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로 한번 가볼게요. 마크롱 망했다. 프랑스 총선서 참패.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1차 아마 6월 30일 날 조기 총선이 들어갔을 겁니다. 1차 3위 했어요. 3위. 3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자충수를, 하여튼,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프랑스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극우 세력이 프랑스 정치권으로 집권당으로 올라와. 이게 그러면 우리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 어떻게 될까?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프랑스의 정치권이 흔들리는 게 우리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자, 모건 스탠리, 배당금 인상과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승인. 자, 우리 6월 27일 날 얼마 전에 연준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 잘 넘어갔죠. 잘 넘어가고 나서 해당 은행들, 금융주들이 어떻게 됐다? 우리 이렇게 안전하니까 배당금도 인상할 거고요. 자사주도 매입 승인할 거고요. 관련들 해서 금융주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빅테크 얘네들 쭉 빠지면서 자본이 어디로 갔냐면, 자, 금융주들로 싹 갔습니다. 보이시죠? 금융주들. 그래서 싹게 금융주들로 가면서 JP모건 이렇게 지금 빅테크 얘네들이 쭉 빠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제금융센터 일본은행 7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 있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7월 달에 일본도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일본 국민들이 지금 찢어지기 힘들다는 거. 자, 저번 시간에 우리 한번 다뤄드렸었죠. 그래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미 국채 매도량이 얼마나 시장에 나올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자, 중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연 2.18%, 22년 만에 최저치. 국채금리가 밑바닥이야.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단기,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가 있고 장기가 있습니다. 단기는 FOMC에서 제롬처럼 이렇게 중앙은행 위원장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아요. 자, 장기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죠? 장기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장기금리. 우리 고인물들, 우리 선배님들이 그 대답해줘야 되는데, 시장, 실물경제, 강성길님이 근접했다.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중국으로 할게요. 중국이니까. 중국이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 건지, 실물 경제가 좋을 건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건지, 실물 경제에 연동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연동이 되어 있다. 뭐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래서 실물 경제가 안 좋을 것 같고, 위험할 것 같고, 침체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기 금리가 쭉 떨어지겠죠. 왜 떨어질까? 앞으로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힘들 것 같으면 장기 채권을 사야겠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반대면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해외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률, 실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 중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밑바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시장에서 중국의 앞으로 장기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경제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가 쭉 떨어지죠.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죠. 유럽에서 막 정치적 불안정하기도 하고, 막 트럼프가 막 말을 잘하니까 바이든이 왜소해지면서 달러 강세, 장기 금리 막 탁탁 튀어. 왜 그러죠?
미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때요? 잘 나오고 있죠. 그럼 실물 경제에 연동이 된다. 자, 소니 암호화폐 비즈니스 본격 출범. 일본도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뭐 인수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두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은 막을 수 없다는 거, 기침과도 같다는 거.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유출 지속, 디파이 이동 증가.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유출되는 거는 나쁘다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요게 디파이 시장으로 많이 이동한다. 그러면 그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긍정적인 시그널. 이거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USDT 0.2%포인트 이상 달러 디페깅 발생. 요거 기사 보니까 기억나세요? 2년 전에? 우리 USDC 디페깅 났을 때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디페깅 나가지고 우리 그거 대응했을 때.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지금 유럽에서 이제 USDT 못 쓰게끔 USDC를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끔 이제 밀어주는 것 같아서 USDT 축출되면서 디페깅이 일시적으로 발생을 했고, 사실 11월 대선 이전까지는 크게 뭐 디페깅이 나서 USDT가 망한다? 테더가 무너진다?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만 하더라도 거의 독일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 국채를. 한국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USDT입니다. 얘네들이 무너지면 지금 미국 정부도 바이든 연임 못해요. 그래서 테더 이슈는 아마 대선 전까지는 안전하다. 그렇게 보시긴 맞습니다. 그래서 오펄드 미국계 거래소에서 테더 상장 폐지, 유럽 내 USDT. 이거는 그냥 슬슬 조금씩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선에서.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이 기사 보고 소름이 돋았어. 자, USDT 월간 활성 사용자 수 1090만 명. 그 중에 TRC20이 80%래. 그러니까 800만 명 이상이 트론 생태계, 트론 네트워크에서 USDT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요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USDT 800만 명 이상이 트론 생태계에서 쓰고 있대. 야, 트론 코인 대박이다. USDT를 다 점령했네. 야, 트론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요 기사 보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 USDT를 한순간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슬슬 정리를 해. 정리 단계에서 가장 크게 다칠 수 있는 게 누구냐면은 USDT를 어떤 네트워크에서, 어떤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송금을 하는지. 근데 예를 들어서 솔라나에서 USDT를 80% 이상 송금을 해. 그러면 USDT 칠 수 있을까? USDT? 치기 힘들겠죠. 그리고 치더라도 자기 팔을 자르면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네 팔을 자르면서 솔라나에 투자한 미국 뭐 헤지펀드라든가 미국계 기관들 헤지펀드 다 닫히면서 USDT를 축출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테더랑 지금 트론이 같이 묶여 있어.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이랑 중국계 네트워크가 묶여. 미국 정부 입장에서 땡큐죠. 한꺼번에. 그래서 트론 네트워크가 흔들려서 테더가 무너진다? 그렇게 보기에는 힘들고, 테더를 흔들면서 트론까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트론 코인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2년 전, 3년 전부터 트론 위험하다고 떠들었던 애다. 그냥 무시해라. 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트론 잘 버티더라고요. 바이낸스도 너무 잘 버텨요. 이렇게까지 잘 버틸 줄은 사실 몰랐지. 바이낸스도 그렇고 트론도 그렇고. 근데 시간이 문제일 뿐. 저희 홀리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굳이 내 소중한 자산을 갖고 트론을 들어간다? 비트코인 캐시를 들어간다? 그런 나쁜 행위를 하시면 안 돼요. 올해 어떤 알트코인들 사야 되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 충분히 좋은 코인들 맞습니다. 자, 미국 SEC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 신고서 반환. 아마도 7월 2일이나 7월 초, 첫 번째 주는 승인되기 힘들어 보여요. 근데 사실 뭐 되나 안 되나 중요하진 않다. 오늘 이더리움 현물 ETF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랑 조금 연관되는 건데 뭐 굳이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빠르게 7월 초에는 되긴 힘들어 보인다. 자, 일정 한번 짚어 드릴게요. 7월 2일 유로존 소비자 물가 CPI 발표되고요. 7월 5일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일 거예요. 7월 5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 요게 금리 인하를 9월 달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중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 요거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 생방송 보면서 우리 윤희님이 깔끔하게 분석은 아니고 정리를 해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숏이든 뭐 롱이든 단기적으로 한번 찝어 드릴 거니까 주말 뷰도 한번 찝어 드릴 거예요. 7월 5일 날 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7월 10일 날 중국 PPI, 그리고 11일 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요것도 중요하겠죠. 걱정할 필요 없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12일 날 미국 PPI 발표되고 16일 날 소매 판매. 이거 중요하겠죠. 미국의 소비가 얼마나 많이 꺾였다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꺾였다는 괜찮다는 거. 18일 날 유로존 금리 결정이 있고 8월 1일 연준 금리 결정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까지 중요한 지표들은 여기까지 다 보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ETF 유입세도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유출세가 꺾였고 유입세로 다시 전환이 됐다는 거. 자, 지금 뭐 빠졌나 한번 살펴드릴게요. 일단은 저번 주 금요일날 발표된 미국 PCE 지표 좋게 발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7월, 8월, 9월, 10, 11, 12 하반기 이제 미국 PCE나 뭐 CPI나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되는 거 요런 부분들이 중요할 건데,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다음 달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CPI나 PC나 요게 이제 연초 작년 대비죠. 작년도 대비 많이 떨어졌나 올라간다는 이제 우리가 본 건데, 그게 이제 기저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9월 달만 제외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기저효과가 받지를 못해요. 그 뜻은 작년에 6월부터 12월까지 PC 물가가 낮았다는 겁니다. 물가가 빠지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기저효과를 못 받는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물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가가 살짝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들 우리가 보셔야겠죠. 그래서 9월 달만 제외하면은 기저효과를 받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연준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금융주들 지금 분위기 괜찮죠? 분위기 괜찮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관련해서 얘기 드릴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